지난해 7월만 해도 비트코인 한 개 값이 12만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1억 6천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6만 달러대입니다. 1년도 채 안 돼서 딱 절반이 된 거예요. 혹시 이 소식에 마음 졸이고 계신 분 분명 계실 거예요. 가상자산 전체로 보면 규모가 더 큽니다. 시가총액이 4조 2천억 달러에서 2조 1,800억 달러로 줄었어요. 2조 달러가 넘는 돈이 사라진 거죠. 환율 1,400원으로 바꿔보면 2,800조 원, 적게 잡아도 2,00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원 안팎이니까 그 4배에 가까운 돈이 1년도 안 돼 증발한 셈이에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거품 다 꺼졌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잠깐만요. 진짜로 들여다보면 시장은 정반대의 두 목소리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선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간이 내년에 17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해요. 다른 한쪽에선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마친 그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더 떨어진다며 폭락에 베팅하고 있고요. 같은 시장을 보면서 한쪽은 3배 가까이 오른다 하고 한쪽은 무너진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맞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질문부터가 함정이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4가지를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번에 왜 반토막이 났는지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4개가 겹쳤습니다. 둘째, JP모간하고 버리가 왜 정반대인지, 그리고 누가 맞냐가 왜 틀린 질문인지. 셋째, 반감기 사이클로 보면 지금이 어느 계절인지 앞으로 6달을 3갈래로 같이 그려볼게요. 넷째, 그래서 40대에서 60대인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하는지. 자, 하나씩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반토막이 났을까요? 보통은 이유 하나를 찾으려고 하시는데요. 이번엔 4가지가 거의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하나, 미국하고 이란의 갈등입니다. 이런 지정학 위기가 터지면 투자자들은 가장 위험한 자산부터 팔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바로 그 가장 위험한 자산 명단 맨 위에 있었던 거예요. 둘,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첫 매도예요. 비트코인을 누구보다 열심히 사 모으던 회사였어요. 한 번도 안 판다던 그 회사가 처음으로 코인을 팔았습니다. 사실 파는 양보다 그 상징이 더 컸어요. 끝까지 들고 간다던 큰 손이 처음으로 손을 뗐다. 시장은 이걸 분위기가 바뀌었네? 하는 신호로 받아들였거든요. 믿었던 분이 먼저 자리를 뜨면 남은 사람들도 슬슬 출구를 보게 되잖아요. 딱 그거랑 같아요. 셋하고 넷은 현물 ETF하고 고래들의 집단 매도입니다. ETF로 들어와 있던 기관 자금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고래라고 부르는 큰 손들이 같이 물량을 던졌어요. ETF는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가장 손쉽게 비트코인에 올라타던 통로였어요. 이 통로로 돈이 들어오면 값을 밀어 올리는데 거꾸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빠르게 끌어내립니다. 들어올 때는 가속 페달이었던 게 나갈 때는 그대로 브레이크가 된 거죠.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 4가지가요, 따로따로였으면 충분히 견딜 만한 악재였어요. 문제는 한꺼번에 왔다는 거예요. 빠지기 시작하니까 ETF가 팔고, ETF가 파니까 고래가 팔고, 고래가 파니까 겁먹은 손들이 또 팔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도미노가 돈 거예요. 그러니까 반토막은 한 방이 아니라 4개의 균열이 같은 방향으로 겹쳐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렇게 반토막이 난 시장을 두고 두 거장이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JP모간부터 같이 볼까요? JP모간은 비트코인이 시장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경우 2026년에 최대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어요. 17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6만 달러대에서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어 꼭 같이 봐주세요. 바로 시장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경우라는 단서예요. 이건 무조건 17만 간다가 아니라 이 조건이 채워지면 그 길도 열린다는 조건부 얘기거든요. 은행이 내놓는 목표가는요, 약속이 아니에요. 가정 위에 세운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부터 기억해 주세요. 반대편에는 마이클 버리가 있어요. 2008년에 다들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할 때 혼자 폭락에 베팅해서 마친 분이에요. 그 버리가 2026년에서 2027년까지 만기인 풋옵션. 그러니까 값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계약을 수만 개 사 모았다고 알려졌습니다. 2008년 직전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기서 다들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이 함정이에요. 두 사람이요, 사실 같은 걸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JP모간이 보는 건 비트코인 그 자체예요. 기관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시장이 진정되면 줄어든 공급 위에서 값이 회복된다. 길어야 1년 안쪽의 그림이죠. 조건도 달려 있고요. 안정되면, 그 조건이 안 채워지면 17만이라는 숫자도 없는 거예요. 버리가 보는 건 비트코인 하나가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시장 전체에 거품이 꼈다고 봅니다. 특히 AI를 둘러싼 거품이요. 그 거품이 꺼지는 날 가장 위험한 자산부터 무너질 텐데 비트코인이 바로 그 맨 앞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이의 시계는 더 길어요. 2027년까지 열어뒀거든요. 자, 보세요. 한 분은 코인의 수급을 1년 단위로 보고 한 분은 시장 전체의 거품을 2년 단위로 봐요. 보는 대상도 보는 시간도 다른 거예요. 이거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마라톤 선수하고 100m 단거리 선수요. 두 사람이 같은 트랙에 서 있어도 뛰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5m 앞에 작은 돌부리가 100m 선수한테는 등수를 가르는 변수지만 마라톤 선수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JP모간은 단거리 선수처럼 눈앞의 회복 구간을 보고 버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훨씬 먼 결승선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반대인 건 모순이 아니에요. 둘 다 자기 트랙에서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해요. 누가 맞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코인의 수급을 보는 1년짜리 게임을 하고 있나? 아니면 시장 전체의 거품을 보는 2년짜리 게임을 하고 있나? 내가 어느 시계를 차고 있느냐에 따라 나한테 맞는 거장이 갈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요. 비트코인을 읽는 틀 하나만 깔고 갈게요. 바로 반감기 사이클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들어지는 코인의 양이 자동으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걸 반감기라고 불러요. 달력에 박힌 절기 같은 거예요. 4년마다 어김없이 돌아오죠. 새로 풀리는 양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그대로라면 값이 오를 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가장 최근의 반감기가 재작년 2024년 봄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음 반감기는 2028년쯤이고요. 그러니까 새로 풀리는 코인의 양은 지금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예요. 공급은 이렇게 잠겨 있는데도 값이 반토막 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파는 쪽,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빠르게 식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본 네 가지 매도가 바로 그 식은 수요의 정체였던 거죠. 바꿔 말하면요, 공급이 줄어드는 봄의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는 셈이에요.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 돈이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을 사계절에 비유하곤 해요. 공급이 막 줄어든 직후 조용히 바닥을 다지는 봄, 돈이 몰리면서 뜨거워지는 여름, 다들 환호하는 고점, 가을, 그리고 우수수 떨어지는 겨울. 지난 3번의 반감기에서 이 리듬이 대체로 반복됐어요. 그런데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이건 법칙이 아니라 경향이에요. 계절은 늦게 올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어요. 올해는 그 계절표가 어긋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 말은 가장 조심하셔야 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이 6만 달러대가 봄을 앞둔 늦겨울의 바닥인지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겨울의 초입인지 JP모간은 늦겨울이라 하고 버리는 초입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앞으로 6달을 세 갈래로 같이 그려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단정은 안 할 거예요. 대신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시나리오 A,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길, 더딘 봄이에요. 미이란 갈등이 좀 잦아들고 쏟아지던 매도가 점점 멈춥니다. 6만 달러대 어딘가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한동안 옆으로 기는 거죠. 오르지도 더 무너지지도 않는 박스권이에요. 확인할 신호는 ETF로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고래들 매도가 멈추는지예요. 이 두 가지가 보이면 늦더라도 봄 쪽인 거고요. 이 길에서는 서두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닥 다지는 시간은 기니까 신호 확인하고 움직이셔도 절대 안 늦습니다. 시나리오 B, A보다는 가능성이 좀 낮은 길, 빠른 반등이에요. 시장이 안정되고 금리 환경까지 우호적으로 돌면 JP모간이 말한 그 길이 열려요. 기관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줄어든 공급비에서 값이 빠르게 회복되는 거죠. 17만 달러를 향한 여름의 초입인 거예요. 확인할 신호는 연준의 완화 신호, ETF로의 큰 자금 유입,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큰 손의 재매수고요. 그런데 이 길에서 가장 조심하실 게 있어요.
바로 이미 늦었다는 조급함이에요. 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지시는데 그 조급함이 보통 가장 비싼 가격을 부릅니다. 시나리오 C, 가능성은 낮지만 0은 아닌 길, 더 깊은 겨울이에요. 벌이가 보는 그림이죠. AI를 둘러싼 거품이 먼저 꺼지면서 위험한 자산들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비트코인도 그 사슬에 묶여서 더 내려가고요. 확인할 신호는 AI 대형주가 급하게 빠지는지 시장 불안을 재는 지표들이 한꺼번에 나빠지는지예요. 이 신호가 켜지면 봄은 좀 멀어지는 거고요. 이 길에서는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때는 코인보다 내 주식 계좌하고 노후 자금 전체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갈래를 폈지만 핵심은 어느 갈래에 베팅하느냐가 아니에요. 영상이 끝난 뒤에도 이 신호들 보시면서 지금은 어느 계절이지? 하고 스스로 따져보실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그래서 40대에서 60대인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까요? 그 전에 마음 하나만 먼저 짚고 갈게요. 오를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빠질 때는 아까워서 못 파는 마음. 이미 많이 오른 거 보면 나 막차 타는 거 아냐? 망설여지는 그 마음. 여러분만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못 샀지? 왜 그때 못 팔았지? 하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마음을 한번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차분하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비트코인 사세요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크게 출렁이는 자산은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들어선 분들의 노후 자금에서 큰 비중을 둘 자리가 아니에요. 잃어도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돈, 딱 그 한도 안에서만 들여다볼 자산입니다. 진짜 마음 둘 곳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거장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JP모간이 17만이라니까 사고, 벌이가 폭락이라니까 팔고, 그건 출발선부터 다른 게임이에요. JP모간 리포트가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쯤이면 그쪽 자금은 이미 몇 수 앞서 움직인 뒤거든요. 벌이의 베팅도 마찬가지고요.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늘 한 박자 늦은 가격에 들어가게 돼요. 둘, 대가도 바닥은 못 잡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2008년을 마친 벌이조차도요. 그 베팅을 너무 일찍 거는 바람에 한참을 견뎌야 했던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하나 더요. 벌이는 2008년 이후로도 여러 번 폭락을 경고했는데 그게 매번 맞은 건 아니에요. 한 번 크게 맞힌 분이라고 해서 다음 경고가 자동으로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계 최고의 분석가들도 정확한 바닥, 정확한 꼭대기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바닥이냐, 여기가 딱 꼭대기냐, 맞히려는 시도, 그건 그냥 편하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배울 건 그분들의 타이밍이 아니라 자기 전제를 정해두고 흔들리지 않는 그 태도예요. 셋, 진짜 베팅은 내가 어느 계절, 어느 전제에 서 있나를 아는 거예요. 짧은 1년을 보는 분이라면 코인의 수급 신호, ETF하고 고래를 보시면 돼요. 긴 2년을 보는 분이라면 코인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거품, 특히 AI를 보셔야 하고요. 내 시계가 뭔지부터 정하는 것, 그게 17만이냐 폭락이냐 맞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베팅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탤게요. 40대에서 60대의 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 방의 수익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바닥이에요. 매달 또박또박 들어오는 연금, 이자, 배당 같은 현금 흐름이 먼저 깔려 있어야 비트코인이 17만을 가든 더 빠지든 내 삶이 안 흔들려요. 변동성 큰 자산은요, 그 단단한 바닥 위에 살짝 얹는 작은 한 조각이어야지 바닥 그 자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눈은 비트코인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어느 계절인가, 나는 어느 시계를 차고 있나, 이 두 질문은 여러분 예금에도, 주식에도, 연금에도 그대로 쓰여요. 오늘 비트코인으로 같이 연습한 거, 사실은 모든 자산을 보는 눈인 거예요. 자, 4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반토막은 한 방이 아니라 4개의 균열, 미일한 갈등, 스트래티지의 첫 매도, ETF하고 고래의 동시 매도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둘째, JP모간하고 벌이가 정반대인 건 모순이 아니라 보는 대상하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었고요. 누가 맞냐는 애초에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셋째, 앞으로 6달은 더딘 봄, 빠른 반등, 더 깊은 겨울, 세 갈래로 열려있고 신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넷째, 우리의 진짜 베팅은 종목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계절 어느 전제에 서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17만 달러로 가든 더 내려가든요. 중요한 건 그 방향을 맞히는 게 아니라
어느 신호가 켜지면 어느 계절인지를 미리 알아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봄, 여름,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더딘 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